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건 사회의 엄격한 규칙과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장벽 속에서 하인과 귀족 부인의 사랑은 그야말로 허황된 꿈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조차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영혼을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로 연결해주는 이상한 촉매가 되기도 한다. 이는 바로 길상과 서연의 이야기이다.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사랑, 달콤하면서도 비극적인 사랑.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사회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진실하고 불멸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길사는 윤씨 가문의 하인이었다. 서연, 그 집안의 유일한 따님은 유리 온실 속의 꽃처럼 자랐다. 어릴 적부터 길사는 높은 담벼락 안에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하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침묵하며 복종하는 것만이 허용되었다.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서연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조용히 나타났다. 다과를 준비할 때나 그녀가 말을 타고 정원을 산책할 때 말이다. 온화한 얼굴과 말없는 눈빛을 가진 길사는 결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짝사랑이 있었다.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조용한 사랑이었다. 사람들 눈에 서연은 고귀함과 우아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비단 커튼 뒤에는 상처로 가득한 쓸쓸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강제로 권력 있는 윤 집안의 후계자 윤진사와 혼인하게 되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그녀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었다. 진사는 냉정하고 가부장적인 인물로 서연을 동반자가 아닌 소유물로 여겼다. 그녀는 매일같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책임이라는 족쇄에 갇혀 살아야 했다. 모든 일은 무더운 여름날 시작되었다. 윤씨 집안은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고 서연은 마지못해 이 여행에 참여했다. 시댁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릴 적 바닷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길산도 그녀를 보필하기 위해 동행했다. 의미 없어 보였던 이 여행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의 푸른 바다는 돌연 얼굴을 바꾸었다.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쳐 배와 육지의 연결을 끊어놓았다. 거센 파도는 서연과 길산이 타고 있던 배를 삼켜버렸다. 절망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물살을 헤쳐나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발길이 닿지 않은 무인도에 떠밀려 와 있었다. 더 이상 하인도 부인도 없었다. 규칙도 계급도 없었다. 오직 그들과 거칠고 잔혹한 자연만이 존재했다. 무인도에서의 첫날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서연에게는 낯설고도 두려운 시간이었다. 비단 같은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는 굶주림, 추위,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을 피우는 법도, 식물의 구분도, 샘물을 찾는 법도 몰랐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길사는 달랐다. 가난한 출신인 그는 어릴 적부터 궁핍과 생존에 익숙했다. 그는 마른 야자잎으로 작은 오두막을 만들고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 야생 열매와 샘물을 찾아 두 사람의 생명을 이어갔다. 처음 며칠간 서연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귀부인의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비 내리는 밤, 넘어진 상처, 숲속의 정체불명의 소리로 인한 공포 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존심을 내려놓고 길산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하인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동반자, 보호자였다. 사랑은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스며들었다. 길산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줄 때, 밤에 그녀를 위해 외투를 덮어줄 때, 혹은 그녀가 자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는 그 조용한 눈빛 속에서 말이다. 어느 날 길사는 야자 열매를 따다가 다리를 심하게 베었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를 위해 서연은 자신의 소중한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고 약초를 달여 열을 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움을 느꼈다. 그 누군가는 남편이 아닌 길산이었다. 어느 밝은 달밤 모닥불 옆에 앉은 두 사람은 파도 소리와 나무 타는 냄새 속에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자리에서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결혼 생활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길사는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눴다. 그 키스는 짧고 소박했지만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인도에서 그들은 신분도 규칙도 없이 살아갔다.
오직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 더 튼튼한 오두막을 짓고 생선을 잡고 길산이 호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던 씨앗으로 채소를 심었다. 근처에 맑은 샘물도 발견했다. 서연은 이제 물고기를 손질하고 불을 피우며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줄 아는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길산과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덧없이 짧다. 어느 날 그들이 해변 근처에서 열매를 따고 있을 때 멀리서 커다란 배가 다가왔다. 구조선이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그들의 가슴을 채웠다.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고 길산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비록 마음은 이 섬에 남더라도 육신은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바다와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익숙한 여름날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한양에서 온 귀족 무리를 태운 배는 매년 열리는 휴양여행을 위해 잔잔한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선박의 난간에 서서 서연 부인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광활한 바다가 어딘가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색 구름 뒤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폭풍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후계자인 윤진사의 아내였습니다. 귀족의 아내로서의 삶은 겉보기에는 풍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지옥이었습니다. 진사는 자주 집을 비우고 냉정하며 가부장적이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서연은 금장으로 된 새 장에 갇힌 듯한 삶을 살며 항상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우아한 걸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외로움과 긴 밤의 추위, 잊혀진 느낌으로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윤 가문의 하인 중에는 길산이라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고된 얼굴을 가졌지만 항상 부드러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도 그는 짐을 나르고 부인을 돌보는 일을 맡아 동행했습니다. 하찮은 신분이지만 길산은 서연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피곤할 때 차 한 잔, 젖었을 때 수건, 슬플 때 조용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다정함은 오랫동안 서연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중 바다가 변했습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격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귀를 찢을 듯 울부짖고 파도는 배를 부수려는 듯 강하게 때렸습니다. 비명,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배는 기울어지더니 전복되었습니다. 서연은 갑판에서 튕겨나가 검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길산의 손이었습니다. 둘은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거친 물살과 싸웠고 결국 사람의 흔적이 없는 낯선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섬에서의 첫날들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빠르게 그녀의 몸을 지배했고 태양과 바람에 지쳐갔습니다. 반면 길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숲 뒤에서 작은 시냇물을 찾아냈고 야생 과일과 야자 열매를 따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와 야자 잎으로 임시 거처를 손수지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영웅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길산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환경은 점차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서연은 점차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람 부는 밤에 떨며 길산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작은 불도 피우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산은 그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신해 주었고 그녀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로 불을 피우는 법, 덩굴로 나뭇가지를 묶는 법,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는 법 등을 말입니다. 어느 날 길산이 제비집을 따기 위해 절벽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긴 옷자락을 찢어 치열을 했고 뿌리에서 따온 물을 끓여 매일 그의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가 고열에 시달릴 때 그녀는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처음으로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애틋함 때문이었습니다. 애틋함에서 사랑으로 그 경계는 손을 한번 잡는 것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격렬하게 타오르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섬에서의 매일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삶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올라 과일을 따고 빗물을 모으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잎으로 자는 자리를 만들 줄 알게 되었습니다. 길사는 그녀의 성장을 따뜻하고 무거운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예의범절도 의심의 눈초리도 윤 가문의 부인이라는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었고 사랑받고 살며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길사는 그녀를 계급으로 보지 않았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사랑했고 희생과 인내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해변을 붉게 물들일 때 서연은 길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잠에서 깬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영원히 나와 부인만 있다면 숨이 멎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단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든 추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함께 옛 민요를 부르며 서로를 재웠고 밤하늘에 별을 세었으며 드물게 찾은 달콤한 열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순간은 단순하지만 진실된 또 다른 삶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날씨가 추워지자 서연은 과거 남편인 진사가 큰 방 중앙에 서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에 채찍을 든 물방울이 맺힌 풍경 소리들이 뱃머리에서 부딪혀 맑은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거센 폭풍을 예고하는 듯 울려 퍼졌다. 그날 하늘은 조금도 성난 기색이 없었다. 오직 눈부신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덮고 잔잔한 파도는 선체를 살포시 두드리며 마치 온화한 바다의 위로 같았다. 서연은 뱃머리에 서서 아이보리빛 실크 양산을 들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풍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온함을 단 한 번도 느낀 적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윤 부인, 조선 최고의 귀족 가문의 며느리였다. 의례와 형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성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없었다. 유능하지만 냉정하고 독단적인 귀족 윤진사와 혼인한 이후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유령처럼 살았다. 조용히, 인내하며 얌전하게. 누구도 그녀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대답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햇살 속에서 그녀의 뒤를 항상 조용히 따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충직한 하인 길산.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일하며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여러 번 그녀는 그 시선을 마주친 적이 있다. 따뜻하면서도 슬픈, 마치 갇힌 세계를 담고 있는 눈빛. 하지만 그녀는 감히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벽이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바람 소리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강풍으로 바뀌었다. 비명이 울려 퍼졌고 돛은 찢어졌으며 돛대가 부러져 쓰러졌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시녀의 손을 놓치고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를 바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감각이었다. 희미한 혼수 상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힘껏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분명히 볼 수 없었다. 오직 가쁜 숨소리, 파도의 포효, 그리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한 손만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낯선 섬에 표류했다. 무성한 숲과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새소리뿐인 황량한 곳이었다. 서연은 온몸이 젖은 채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깨어났다. 옆에는 길산이 모래사장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것을. 섬에서의 첫날들은 지옥이었다. 음식도 식수도 피할 곳도 없었다. 비단과 명주 속에서 살던 서연은 이제 배고픔과 갈증, 탈진, 그리고 공포라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길산만이 유일하게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 작은 개울을 발견하고 야생 과일을 따고 나뭇가지로 임시 오두막을 지었다. 그것은 비록 초라했지만 따뜻한 첫 보금자리였다.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갔고 두 사람은 길산이 조개 껍질과 불쏘시개로 비운 불 옆에 나란히 앉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연은 떨며 찢어진 얇은 옷을 감쌌다. 길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의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얼굴은 노동으로 그을렸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단호하고 공손하며 조용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사건이 일어났다. 서연이 개울을 건너다 미끄러져 온몸이 젖어버렸다.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려 했지만 차가운 물에 떨며 움직이지 못했다. 길사는 등을 돌려 오두막으로 가더니 나뭇잎과 덩굴로 만든 얇은 옷을 가져와 땅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말했다. 부인께서 옷을 갈아입으셔야 감기에 걸리실까 걱정입니다. 그 순간 이 황야 한복판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사회적 예법은 무의미해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단지 한 여인일 뿐이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거리감은 산산이 무너졌다. 또 한 번 길사는 야생 과일을 따러 절벽을 오르다 바위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공포에 떨었지만 이번엔 비명을 지르거나 멍하니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길산의 지시에 따라 물을 찾고 약초를 따오고 직접 상처를 치료했다. 그가 열이 날 때는 찬 수건을 얹어주고 밤새 곁을 지켰다. 한 번은 그가 헛소리처럼 아주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가지마. 그녀는 멍하니 들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아무 호칭 없이 부른 순간이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오두막의 한쪽이 찢어져 빗물이 스며들었다. 서연과 길사는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았다. 비를 막을 것은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겉옷뿐이었다. 길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가려주었다. 왜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오? 그녀가 물었다. 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을 보기 전부터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한 번만 더 내 이름을 불러주오, 길산. 그 후로 섬에서의 매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인간이었다. 생존하고 싸우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나무에 올라 코코넛을 따고 나뭇잎 그늘 아래 누워 바람 소리를 들었다. 연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서연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스스로 불을 피우고 야잔잎으로 돗자리를 짜고 작은 동물을 잡는 법도 배웠다. 조용한 남자 길사는 그녀의 쉼터가 되었다. 그는 한 번도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의 사랑은 인내였고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시선이었고 그녀가 지칠 때마다 내밀어진 손길이었다.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만약 영원히 구조되지 않는다면 어쩔 텐가요? 길사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난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녀, 어떤 사랑은 찬란한 빛 속에서 태어나 화려하게 빛나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은 메마른 땅속 깊이 묻힌 씨앗처럼 폭풍과 시련을 견디며 마침내 폐허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길산과 서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씨앗과 같은 사랑입니다. 절망 속에서 움트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피와 눈물 그리고 희생으로 꽃을 피운 사랑입니다. 서연은 한때 고귀한 부인이었습니다. 유리병에 꽂힌 잘 다듬어진 꽃처럼 타인의 시선 아래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길사는 단지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엄격한 봉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함께 존재할 수 없었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들을 신분도 예의도 없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아도 없고 오직 자연 앞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앞에 벌거벗은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 무인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장소였습니다. 서연을 길산에게 데려다 준 것은 꽃가마가 아니라 거센 파도와 폭풍이었습니다. 화려한 맹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끝의 접촉, 그리고 해질 무렵 심장의 박동만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사랑은 문서나 혼례, 가문으로 합법화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길산이 서연을 업고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행위로, 고열에 시달리는 길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으로, 하루 종일 힘들겠다는 야생 코코넛을 나누는 방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았고 선물이나 급한 키스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초가 지붕을 비추는 달빛처럼 조용했고 매일 아침 이슬처럼 끈기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실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숲속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돌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가 자객의 빗만 잡던 손으로 길산의 상처를 감쌌던 것처럼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했을 때처럼. 그러한 사랑은 궁중에선 죄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는 진리였습니다. 육지로 구조된 후 그들은 더 이상 서연과 길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인과 하인의 역할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더 나빴습니다. 사회적 시각에서 그들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하인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만 보았습니다. 숲속에서 속삭인 사랑의 말들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도에서의 독설만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간 계급에 의해 길러진 편견 앞에서는 어떤 설명도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남편 윤진사의 죽음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연의 뱃속 아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가문의 분노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길산은 주인을 배신한 죄로 기소되어 추적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서연은 애원하고 울고 심지어 시아버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지만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길산은 묶여 땅에 끌려다녔고 예의를 지킨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저주와 만족스러운 눈빛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죽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눈물 너머로 마주쳤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작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긴 사랑의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 후 서연은 윤 가문을 떠났습니다. 홀로 산을 넘고 숲을 지나 가문의 추적을 피해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서 길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길산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훗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자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하찮은 하인이 아니라 그녀가 아는 가장 위대한 남자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 부인과 하인의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스캔들이 아니라 전설로서. 사람들은 옛날 그 섬에서 바람의 계절이 오면 파도가 해변을 두드리는 리듬이 속삭임처럼 들린다고 전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의 말이라 부르며 불멸의 사랑의 징표로 여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만듭니다. 길산이나 서연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고귀한 여인 옆에 선 소박한 남자의 모습은 세상에 맞서 함께 서 있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은 가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위선적인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간이나 편견에 의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웅입니다. 그들은 법을 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법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진실, 그리고 심장입니다. 길산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유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할 용기, 진실하게 살 용기,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를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서로를. 서연은 말년을 바닷가에 앉아 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냈습니다. 그 소녀는 윤씨 성을 가지지 않았고 저택에서 살지도 않았지만 그의 심장에는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그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로서. 진정한 사랑은 수백 년을 지속할 필요도 증명서도 세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개의 심장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서로가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두 심장. 길상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합니다.